안녕하세요. 울산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5 체육대학 입시의 이해 및 준비 전략, 그 중에서도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상권 대학 위주로 강의를 하게 될 저는 경기도 용인 상영고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노동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2025 체육대학 입시의 특징, 그 다음에 전년도 입시를 돌아보면서 올해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정시 성적별 모집 인원 정리를 통해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어떤 전형에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체육대학 변경사항을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별 준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입은 모집 시기에 따라서 9월 달에 수시 모집이 있게 되고 12월에서 1월을 넘어가면서 정시 모집이 있게 되고 2월 말에 추가 모집이 있게 됩니다. 먼저 9월 달에 시작되는 수시 모집에는 학생부 위주, 그 중에서도 교과 성적 위주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교과 성적도 보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인 서류를 바탕으로 면접까지 보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시험을 보는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우리 체육 학생들이 준비하는 실기 위주의 전형이 있겠고요. 그리고 정시로 넘어가게 되면 인문자연계열 학생들의 수능 위주 전형과 예체능 학생들의 실기 위주의 전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하고 정시에 모두 불합격을 했을 경우에 2월 말에 추가 모집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각 대학에서 수능으로도 선발할 수 있고 학생부로도 선발할 수 있고 실기 실적으로도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의 전형 중에서 주로 체육대학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수시에서는 실기 위주의 전형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실기 위주의 전형, 그 다음에 추가 모집에는 수능과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있게 됩니다. 먼저 9월 달에 있는 수시 모집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6번의 기회가 주어지며 6번의 기회를 모두 살리지 못하여 불합격하였을 경우 정시에서 가군, 나군, 다군, 군별로 한 번씩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거기에서도 모두 불합격을 했거나 아니면 합격을 했지만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2월 말에 있는 추가 모집에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게 됩니다. 각 전형별로 살펴보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숫자로 줄을 세워서 선발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각 대학교별로 면접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두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서류평가, 즉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정성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며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단계 면접을 통해서 학생부의 진위 여부, 그 다음에 수험생의 인성까지 평가하게 됩니다. 논술 위주의 전형은 논술 성적,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을 보고 내신 성적, 그 다음에 논술 성적, 그 다음에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되겠고요. 실기 위주의 전형은 해당 특기를 가지고 있는 그 특기자들끼리 경쟁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위주의 전형은 전국의 수능 응시자들을 통해서 수능 성적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전형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내신 성적은 현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그 같은 고등학교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서류 면접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먼저 학교 내에서의 학업 역량을 겨루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생기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내가 경희대 체육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를 지원한 학생들끼리 다시 한번 경쟁을 하게 됩니다. 논술은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지원한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되겠고요. 특기는 해당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육특기자, 학생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 종목을 주로 운동하고 있는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을 준비하고 있는 일반 학생들,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끼리 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성적의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수능 응시자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전형에서 누구와 경쟁을 하는가에 따라서 입시의 유불리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경쟁을 하는 게 가장 쉬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집 시기별 복수 지원 금지 사항인데요. 먼저 수시 모집에는 초등교사 양성의 교육대학과 산업인력 양성의 산업대, 전문대를 포함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모집군이 같은 대학, 가군에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혹은 나군에서 서울대와 중앙대학교 이처럼 같은 군에서의 복수 지원은 불가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수시 모집과는 다르게 정시 모집에 합격했다라고 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최초나 충원 합격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추가 모집 같은 경우에는 정시 등록 포기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전문대학 정시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4년제 대학 추가 모집에 지원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선발 인원인데요. 왼쪽에 있는 높은 막대 그래프가 일반 인문 자연계열의 4년제 대학의 수시 정시의 모집 인원이고요.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가 되게 낮게 있는 게 체육대학의 수시 정시의 선발 인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 인문 자연계열도 수시 모집의 선발 비중이 굉장히 크지만 체육대학도 수시 모집의 선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를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수시 모집에서 약 80%를 선발하고 있고, 정시 모집에서 20%를 선발하고 있어서 일반 4년제 대학과 인문자연계열과 거의 수시 정시 비율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전형 유형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형 유형별로 살펴보자면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은 수시에서 실기 전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선발을 많이 하는 건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은 특기자 전형, 학생 운동선수들의 특기자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정시로 넘어가서 실기를 포함하고 있는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학생부 종합전형 순서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울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지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별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부터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맨 왼쪽이 서울이고 맨 오른쪽이 제주권이 되겠는데, 아래에 있는 하늘색의 막대 그래프의 색깔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의미하고, 그 위에 주황색의 색깔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녹색의 아주 옅하게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논술 전형인데, 체육대학의 논술 전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프에서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노란색이 실기 전형, 맨 위에 파란색이 특기자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보다는 충청권과 경상권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더 많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비율로 따져보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상권 같은 경우에는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이 학생부 교과 전형 순서가 되겠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그래도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수도권으로 가면 갈수록 실기 전형의 비율, 전체적인 비율에서 실기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지고 있고, 교과의 비율은 수도권, 서울로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에서 선발하는 인원보다 수도권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밑에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실기 없이 수능 100%로 선발하는 전형의 숫자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주황색이 실기를 포함하고 있는 전형의 모집 인원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율 100%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이든 실기를 포함하는 전형이 가장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수도권에서는 비실기 전형,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경희대, 한국외대를 포함해서 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2025 체육대학의 모집 인원의 특징을 전형 시행 계획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수시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고,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를 거치면서 계속 체육대학의 모집 인원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증가하는 부분이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증가를 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정시의 비율을 약간 줄이면서 수시에서의 비율을 늘리고자 하는 대학들, 뭐 가천대, 상명대, 용인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수시는 비수도권 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는 수도권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시에서 수도권은 여러 가지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실기 위주로 학생들을 주로 선발하고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교과 전형과 실기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수도권, 비수도권 나뉘지 않고 실기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도 한국체육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특기자 전형을 운영을 했지만, 이제는 한국체육대학교도 인원을 굉장히 많이 정시 모집에서 줄였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도 스포츠 지도학과가 수시 모집으로 거의 넘어오면서 수시에서 대부분 선발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2024 체육대학 입시 전년도 입시에 대해서 둘러보면서 올해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총 5가지의 카테고리로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 인식보다는 욕망에 충실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실기 종목 변경에 따른 입학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고, 세 번째는 전형 방법에 대한 변화에 따른 입결 변화, 네 번째는 비실기 전형, 마지막으로 통합형 수능에 따른 전체적인 입시의 판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현실보다는 욕망인데요. 이것은 지역별 경쟁률을 의미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작년 졸업생에 비해서 작년 졸업생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고, 학생 수가 줄었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원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3과 2024학년도의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을 보면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수시 모집에서는 증가를 했지만, 지원 인원 같은 경우에는 경상권과 전라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 인원이 감소했지만 수도권 서울에서 많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천대학교의 실기 변화에 따른 2,000명 이상이 지원한 것도 물론 있지만, 학생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희망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그 대학 아래의 대학을 가기보다는 그 대학을 무조건 가고 싶은, 그리고 가기 위해서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인원이 증가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지원 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서울의 지원 인원은 약간 줄었지만 수도권의 지원 인원이 늘었고, 마찬가지로 경상권과 전라권의 지원 인원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학생들이 점점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고자 하는 욕망이 이 경쟁률로 잘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명대와 가천대학교가 정시 모집을 폐지하고 수시 모집에서 100% 선발을 하면서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도 늘렸고, 무전공이 서울 수도권에서 많은 인원을 배치함에 따라서 올해도 서울 수도권의 경쟁률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기 변화에 따른 입학 결과의 변화인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실기 종목의 변화입니다. 전년도 2024학년도에 가천대학교 체육학부가 실기 종목을 변화했는데요. 표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2023학년도의 4종목의 실기였고요. 왼쪽에 있는 게 2024학년도의 4종목의 실기입니다.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의 만점 기준을 올려놓은 건데요. 보게 되면 2023학년도의 실기 종목이 쉽게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종목이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 기록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었던 반면에, 2024학년도의 종목은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의 지원 패턴이나 아니면 지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2023학년도에는 20명 모집에 517명이 지원을 했다면 2024학년도에는 10명이 늘어난 30명 모집에 200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만 지원 인원만 봐서도 알듯이 굉장히 핫한 대학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천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이 나머지 수시에서 5장의 카드를 어디에 지원을 했냐라고 많이 지원한 순서대로 봤더니 2023학년도에는 동국대부터 상명대 천안까지, 2024학년도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부터 순천향대까지 많이 지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보면 가천대를 포함한 나머지 6장의 수시 지원 카드에서 그냥 수험생들이 마음대로 아무 근거 없이 지원한 게 아니라 비슷한 실기가 있는 대학들로 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백을역과 유연성이 있는 동국대학교에 가장 많이 지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원대의 백을역, 그 다음에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에 유연성이 있는 대학들로 주로 지원을 했다면 2024학년도에는 10m와 제자리 멀리 뛰와 메디신 볼 던지기가 주로 있는 대학들에 지원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또 2023학년도에는 가천대와 중복 합격했을 때 가천대가 아닌 다른 학교로 빠져나갈 수 있는 대학이 동국대학교 하나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2024학년도에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 한양대학교 에리카, 강남대, 단국대학교 천안 이런 대학들도 충분히 갈 정도의 대학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합격자의 내신 성적은 거의 비슷하지만 예비번호가 2025가 아니라 2023입니다. 죄송합니다. 2023학년도에는 예비 3번까지 합격을 했다면 2024학년도에는 예비 37번까지 합격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대학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도 십자 달리기나 체전굴이 만점이 나오기 상당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실기 평균이 4종목에서 6개를 깎인 게 평균이었고 최저가 8개였다면 2024학년도에는 평균이 4종목에서 하나 깎인 게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깎인 게 2개 깎인 케이스로 놓고 봐서 기본적인 실기를 볼 수 있는 대학이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쉽고 굉장히 합격하기 위해서 실기 능력도 굉장히 좋아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도 마찬가지로 가천대학교처럼 기초적인 실기를 보는 대학, 주로 부산 경남권에서는 지그재그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가 많은 대학에서 개설이 되어 있고 그 종목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 실기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이 합격할 거라고 올해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점 기준의 변화인데요. 여기에서 보고 계신 표의 대학은 용인대학교입니다. 용인대학교 왼쪽이 2023학년도, 오른쪽이 2024학년도에 두 종목의 실기를 보는데 10m 반복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 두 종목을 보는데 2023학년도의 만점 기준이 2024학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스포츠 레저학과는 2023학년도의 만점 기준이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체육학과나 특수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만점 기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실제 입결의 변화를 보니까 체육학과 정시 모집에서 체육학과와 스포츠 레저학과의 수능 반영 방법은 똑같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중에 한 과목 60%, 탐구 상위 한 과목 40%를 반영하는 건 똑같지만 실기 만점 기준이 낮은 스포츠 레저학과의 수능 성적이 만점 기준이 높은 체육학과의 수능 성적보다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레저학과는 만점이나 그러니까 실기 평균이나 실기 70%에 해당하는 실기 성적이 150점 만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체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낮은 실기 능력에서도 합격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3학년도와 비교해보면 성적이 거의 체육학과나 스포츠 레저학과가 비슷하고 실기 능력도 비슷한 것에 비해서 2024학년도에 만점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서 입결에 변화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2025학년도를 보면 스포츠 레저학과도 만점 기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체육학과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고 급간 기록에 대한 변화만 있을 뿐이라서 수시 모집부터 약간 낮은 내신 성적이라도 완벽하게 실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시 모집에서도 아무리 수능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실기가 안 된다면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대학으로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형 방법인데요.
보게 되면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가 2023학년도에는 일괄 합산 전형을 실시하다가 2024학년도에 단계별 전형으로 바꿨고 다시 올해 일괄 합산 전형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인천대학교 운동건강학부는 2023학년도에는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다가 2024학년도에 1단계에서 10배수를 선발하면서의 입결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먼저 일괄 합산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으로 가면서의 변화는 내신 등급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실기도 물론 더 잘하는 학생들이 오기는 했지만 내신에서의 1단계에서 내신으로 한번 걸러지다 보니까 내신 최저 등급이 3.65에서 2.98등급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인천대학교도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다가 10배수를 선발하면서 1단계 통과자가 12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면서 내신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대학교와 인천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서 이런 단계별 전형에서 일괄 합산 전형, 일괄 합산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 아니면 1단계 배수가 바뀌는 대학에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보고 내가 좀 더 낮은 내신 등급이라면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내신 등급이 높지만 실기가 안 된다면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시 비실기 전형인데요. 서울 수도권에서 정시 비실기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대표적인 대학이 한양대학교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서울과학기술대 스포츠과학과,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경희대학교 여러 가지 체육 전공들, 그 다음에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2024학년도에 국민대 스포츠 건강재활 전공이 실기를 폐지하고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면서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의 지원 패턴을 분석해 봤더니 2023학년도에 실기가 있을 때는 1순위부터 7순위까지 모두 다 실기가 있는 대학에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 2024학년도에는 실기가 없는, 이 노란색으로 박스가 칠해진 대학이 실기가 없는 대학이거나 아니면 체육대학이 아닌 대학들입니다. 여기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시 비실기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체육을 전문적으로 생각하거나 준비했던 학생들이 아닌 다른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그렇다면 수능 점수가 낮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지원 여부를 고민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올해 무실기 전형, 무전공이 정시에서 비실기 전형으로 있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민대 포함해서 용인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 대학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 정시 비실기 전형의 입결을 꼭 확인해 보면서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대학들이 올해 정시 비실기 전형 선발하는 대학들, 국민대, 상명대, 한국외대, 이 대학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형 수능인데요. 먼저 수학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수학이 인문자연이 없어지고 수원, 수투 공통의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 택1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문 예체능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수능에서 수학 점수가 높게 나오는 비율이 확 줄었기 때문에 지원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했었는데 2022, 2023, 2024로 넘어가면서 점점 지원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경쟁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2022, 2023, 2024의 합격 건수 를 보기보다는 확통, 미적분, 기하 선택자들의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22, 2023, 2024의 합격 건수는 어디에서 자료를 따왔냐면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체육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확통, 미적분, 기하 선택자들의 비율을 따지고 온 겁니다. 보면 2022, 2023, 2024로 갈수록 확률과 통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주로 상위권 대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미리 체육대학을 준비하고 지원한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3학년 올라와서 혹은 3학년 점차 뒤로 가면서 체육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학생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2023과 2024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선택자의 숫자와 그 다음에 그 선택자들의 수학 등급 분포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노란색이 2023이고요. 녹색이 2024가 되겠습니다. 2023에서 2024로 가면서 수학의 등급이 약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수학 성적이 낮아서 그 대학을 지원 못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입결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니까 내가 수학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내가 수학 성적이 낮아서 지원을 못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정시에서 서울 경기권대학과 부산 경남 지역에 선발하는 대학을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이런 대학들 중에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거나 아니면 선택 반영해서 수학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이 이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로 수학을 써먹을 수 있는 대학들이 있고요. 네, 여기에서 수학을 꼭 해야지 갈 수 있는 대학은 이런 대학들은 수학을 꼭 해야지 갈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부산 경상권에서는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 대구가톨릭대 체육교육과가 수학을 꼭 해야지 갈 수 있는 대학들이고, 수도권에서는 위에 있는 고려대부터 단국대까지 이렇게 수학을 꼭 해야지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수학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영어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어 1등급의 비율이 1.47%라고 하더라고요. 보면 2022부터 2023, 2024 6월, 9월 수능까지의 비율을 놓고 보게 되면 1등급이 6, 7%에 해당하다가 2024 9월 모의고사부터 4%대로 떨어지면서 작년 수능에서 4.7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등급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하지만 3등급까지의 비율은 거의 영어 응시자 2명 중에 1명이 3등급 이상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1등급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네, 영어 2등급과 3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체육대학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이니까 영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서울, 경기, 충청권 56개 대학 93개 학과의 합격자를 조사해 봤더니 네, 이렇게 합격 건수는 해마다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율로 놓고 봤을 때 1등급의 비율은 2023에 비해서 2024에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등급도 마찬가지로 떨어졌고요. 하지만 3등급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4등급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때 1, 2, 3등급의 전체적인 비율을 놓고 봤을 때는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3등급 혹은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하다면 4등급, 5등급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영어 듣기 평가부터 열심히 하는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권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어 2등급부터 4등급까지 안에 가장 많은 인원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2등급과 3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많았었고요. 경기권 대학도 2등급, 3등급, 4등급의 인원이 많이 있지만 4등급의 인원도 적지는 않았다. 충청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3등급, 4등급, 5등급에서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 내가 서울권 대학을 지원함에 있어서 영어 1등급을 받았다. 경기권 대학에 지원함에 있어서 영어 2등급을 받았다. 충청권 대학에 지원함에 있어서 영어 3등급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부산 경상권에 지원함에 있어서 영어 3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수험생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 시작점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어는 꼭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나와 있는 표는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에서 영어 합격한 학생들이 영어를 선택해야지 합격하는, 그러니까 합격을 했을 때 영어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표입니다. 보게 되면 숙명여대부터 이렇게 위에 한신대, 아래 건대 글로컬부터 호서대까지 놓고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10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선택 반영하는 대학에서도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냐면 상대평가인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에 비해서 영어는 절대평가로 되면서 각 대학교에서 영어에 대한 점수를 등급
성적별 점수 부여를 할 때 등급 상대평가인 등급에서 나올 수 있는 백분위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3장인데요. 3장은 그룹별 모집 인원 정리인데 이것은 정시 모집에서 합격하는 수능 성적에 의해서 그룹핑을 했고요. 그 그룹핑을 한 대학들에 대해서 수시에서 더 많이 선발하는지, 정시에서 선발을 하는지, 수시에서 선발을 한다면 어떤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지, 그렇다면 내가 그 그룹에 있는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어떤 전형을 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6그룹입니다. 백분위 60% 미만, 그러니까 수능 성적으로 봤을 때 5등급 미만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봤을 때 경남대학교 스포츠과학부터 대구대학교까지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교과, 교과실기, 종합, 논술, 특기자, 그 다음에 정시 가군, 나군, 다군 선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6그룹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이 95%가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5%밖에 선발을 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정시에서 선발하지 않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시에서 모든 인원을 선발하지 못할 때 수시 2월이 돼서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있을 때만 정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을 하니까 수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 전형으로 403명을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이 교과 전형, 그 다음이 종합전형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도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6그룹에 해당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수시에서 내신과 실기를 잘 챙겨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기가 준비가 안 된다면 교과와 종합에서도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전형을 주로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5그룹입니다. 5그룹은 수능에서 4등급 이상이 나와야지 지원 가능한 그룹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 경상권에는 한국해양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 영남대학교가 이 수능 4등급 이상이 나와야지 지원 가능하고 합격 가능한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가천대부터 한신대학교까지 있는데 이제 가천대학교는 정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6그룹에서는 수시에서 95%를 선발을 했다면 5그룹에서는 수시 60, 정시 40%로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교과 실기 전형, 그러니까 실기를 포함하는 전형이 286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종합 전형, 여기에서는 교과 전형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로 넘어가게 되면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만난 친구를 다군에서 또 만날 수도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천대학교가 올해부터 정시 모집을 폐지하고 수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40명 모집 인원 전체를 선발하는 특징이 있는 대학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백분위 70% 이상, 똑같은 4등급이지만 4등급이 76%부터 60%까지가 4등급인데 중간 4등급 이상인 대학들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학이 부산 경상권에서는 부경대학교,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그 다음에 창원대학교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각 지역에서의 체육교육과나 아니면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이 주를 이루고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도 보입니다. 서울권에 있는 덕성여자대학교나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가 보이는데 이 대학들은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정시에서 4등급대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다라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실기를 잘 하지 못한다면 지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대학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기 전형으로 수시에서는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고 정시에서는 가군에서 주로 선발을 하고 있고 나군, 다군에서 약간은 선발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그룹입니다. 3그룹은 수능 성적으로 3등급 이상이 나와야지 지원 가능한 대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부산 경남권에서는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정시에서 선발을 하지 않지만 그 정도 라인에서 지원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여기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스포츠과학과가 이 3그룹에 속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서울권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내가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정시 모집에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수능에서 3등급 정도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각 지역의 체육교육과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시 모집에서는 가군과 나군에서 골고루 선발하고 있는 반면에 수시에서는 교과 실기 전형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서부터는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꽤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포함해서 상명대학교, 서울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를 하는데 여기 대학에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수능에서 각 과목이 3등급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더 유리한지 아니면 내가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2등급, 3등급 초반은 안에는 들어오고 내가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다면 종합전형이나 아니면 교과전형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이 그룹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가 가천대학교와 더불어서 정시 모집을 폐지하고 수시에서 100% 선발을 한다. 그러면서 실기 전형을 신설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수능에서 3등급 이상이지만 3등급이 88%부터 77%까지가 3등급인데 그 중에서 중간 3등급 이상이 나와야지 지원 가능한 대학들입니다.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줄을 이루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시에서 약 한 54%를 정시에서 46%를 선발하게 됩니다. 네, 수시에서는 교과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종합 전형이 더욱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논술 전형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선발하고 있고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 앞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1그룹에 있는 대학을 보시면 알겠지만 1그룹에 다군에서 선발하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생각보다 성적이 높은 이유가 다군에서 지원할 대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이 높은 거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학이 삼육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이 뭐 성균관대학교나 단국대학교와 거의 급을 같이 하냐라고 좀 반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왜 여기에 속하게 되냐면 삼육대나 서울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잘한 거 2과목만 50%씩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그룹입니다. 1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2등급 이상의 성적이 나올 때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그룹과는 다르게 수시보다는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더 많고 1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없습니다. 따라서 1그룹에 있는 대학이 정시 모집에 가기 위해서 내가 수능 성적이 2등급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종합전형밖에 없습니다. 교과전형으로 경희대학교가 있기는 하나 이 경희대학교도 올해 무전공이 생기면서 자유전공이 생기면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교과 전형은 더군다나 서류평가 30이 있기 때문에 순수 교과 100전형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그룹에 있는 대학을 수시 모집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올해 2025학년도 체육대학의 변경사항을 수도권 대학 위주로 알아보면서 그런 변경이 어떤 예측을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모집 인원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로 이제 수도권 대학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가천대학교가 정시 모집을 폐지하면서 수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10명을 늘어서 40명을 선발을 합니다. 따라서 그래도 2025학년도에는 2024의 경쟁률
이상은 오르지 않을 것, 뭐 지원 인원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경쟁률이 그 이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0명이 늘어난 만큼 합격자 내신 등급의 약간의 하락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기 수준은 이제 전년도에 실기가 어떻게 시행이 된다라는 것을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실기를 준비시키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열심히 준비를 시킬 거기 때문에 실기 수준은 작년에서 거의 유사하게 합격자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대학교 체육학과인데요. 경기대학교 체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2025학년도부터는 수시 실기 전형을 폐지하고 정시 모집에서 원래 인원을 늘렸어야 됐습니다. 늘렸어야 됐지만 실제로 모집 인원이 늘어난 건 한 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전공으로 인한 각 학과들의 전체적인 인원 감소에 의한 것으로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네. 근데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 증감에 의해서 입결의 변화가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경기대학교가 올해 변동이 상당히 많은 대학교인데 일단은 수능 반영 과목이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축소되면서 입결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실기 종목도 3종목에서 2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에서 제자리 멀리뛰기가 폐지가 되고 20m 달리기와 윗몸 일으키기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입결의 변화, 저는 입결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대학교의 나머지 2개 학과 스포츠과학부와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학과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전공으로 인한 정시에서의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스포츠과학은 6명, 시큐리티 매니지먼트는 3명이 줄어서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에 의한 입결도 물론 입결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수능 반영 과목 축소에 의해서 입결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입니다.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원래 정시 다군에서 40명을 선발을 하다가 수시에서 10명을 선발하고 정시에서 3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수시 10명이 올해 굉장히 핫한 대학이 아닐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수시에서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보통 정시에서의 입결이 수능에서 중간 3등급 이상, 100분이 한 84, 85%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합격을 하게 되는데 수시에서는 내신 등급 1등급에서 5등급, 6등급까지의 내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적어서 내신에 대한 변별력보다는 실기에 대한 변별력이 훨씬 더 높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2합 6등급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한다면 낮은 내신 등급에서도 실기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합격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반면 정시 모집에서는 10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다군에서 평균 입결의 변화는 없을 수 있겠고 다만 예비 번호가 많이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인데요. 용인대학교 체육학과는 수시 실기 전형으로 12명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인원이 작년도에 35명을 선발하다가 올해 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수시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용인대학교도 무전공으로 인한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를 했고요. 근데 수시에서 12명을 신설을 했지만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만점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도 거의 290 이상이고 달리기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실기 극간 기록도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실기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낮은 내신 등급으로도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30명이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지원할 수 있을까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9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면접형과 서류형 모두 감소를 했기 때문에 서류형은 서류 100%로 선발을 하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통과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1단계 통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하대 체육교육과인데요. 인하대 체육교육과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5명이 늘었고 정시에서 5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수시에서 5명이 는 것은 큰 변화가 있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했고요. 정시 모집에서 5명이 준 것은 단국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예비 번호가 많이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계속 지금 경기 수도권 대학에서 얘기를 하면서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무전공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실제로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수시와 정시의 대학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용인대학교, 그 다음에 상명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가 수시에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그 인원이 용인대학교 무전공학부 100명, 성신여자대학교 103명,
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되겠고요. 반면 안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형2로 스포츠 계열 자유전공으로 실기 전형으로 15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좀 특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시로 넘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안양대학교가 실기를 보지만 인원이 굉장히 적고요. 용인대학교 무전공학부,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가 수능 100%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용인대학교는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수능 100% 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래융합전공 예체능 계열이 수능 100%로 선발을 하지만 예체능 계열로 들어가서 일반 인문자연 계열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미대가 입결이 상당히 높은 대학인데 그쪽의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하지 않을까. 따라서 국민대학교 체육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전공이 생긴 것이 이 65명이 호재가 아니라 약간 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입니다.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정시 수능 반영 비율을 변경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볼 것은 영어 반영 비율과 영어 등급별 점수 변화로 인해서 영어 변별력이 좀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건대체육교육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국어 탐구 3등급 80% 정도의 영어 3등급의 아이들이 보통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영어 변별력이 좀 더 생겼으니까 영어를 좀 더 잘한다면 국어 탐구에서 성적이 조금 낮아도 혹은 실기가 약간 부족해도 지원 가능한 대학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덕성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몇 안 되는 대학이었습니다. 뭐 세종대, 한체대, 광운대, 덕성여대 이런 대학이 서울에서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이었는데 그 내신을 폐지하고 실기 반영 비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기 변별력이 상당히 높은 여대였는데 이제는 더욱더 실기 변별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실기 배점표가 나와 보고 극간 점수가 나와 봐야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행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실기 변별력이 더욱더 세졌다. 수능 성적이 좀 안 되더라도 실기 준비를 굉장히 잘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한 대학으로 변경됐다. 내신이 안 좋아도 이제 그런 대학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는 정시 모집을 폐지하고 이제 수시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수시 실기 전형이 신설을 했습니다. 17명 신설을 했는데 학생부 30에 실기 70%로 실기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내신 4등급하고 5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12점으로 실기 함급간당 점수 차이가 12점으로 실기 변별력이 정말 극강인 대학입니다. 따라서 상명대학교는 실기를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기록이 나오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도전을 해봐도 괜찮은 대학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1단계 배수가 3배수로 5배수로 늘어나고 2단계 면접 비율이 40에서 50%로 늘어나면서 생기부 확인에 대한 꼼꼼한 필요, 어차피 1단계를 합격하고 2단계 면접을 보게 됐을 때는 생기부 진위 여부, 생기부 활동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생기부를 꼼꼼히 확인을 해야지 2단계 면접에서 역전을 안 당할 수 있다. 혹은 내가 낮은 배수로 1단계를 합격을 했다면 2단계에서 면접으로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스포츠과학과가 올해 좀 큰 변화인데요. 정시 수능 반영 비율, 그 다음에 수능 반영 과목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어 반영 비율, 국어 탐구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 대학이었는데 올해부터 수학을 필수 반영하면서 국어 반영 비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탐구 반영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학 필수 반영으로 바뀌면서 올해 무조건 서울과학기술대는 전년도 입결을 보고 지원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유가 가군에서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 중에서 서울과학기술대랑 성적이 비슷한 대학에 지원 가능한 대학이 없습니다. 보통 가군에서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나군의 시립대나 아니면 중앙대나 서울대나 한양대를 지원하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군에서 수학을 필수 반영하고 나군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정도밖에 없는데 그 학생들이 나군의 서울과학기술대를 지원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물음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학교인데요. 서울시립대학교도 상명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 2단계에서 면접 비율을 늘렸습니다. 따라서 1단계를 통과한다면 생기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형 방법에 대한 변경인데요. 먼저 수도권입니다. 경기대학교, 네,
국어, 수학 중에 50, 그 다음에 영어 30, 탐구 한 과목 20%에서 국수, 영탐 중에 상위 2개 50%로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실기도 제자리 멀티가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용인대학교, 아까 얘기했던 서울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대학들을 참고로 해서 봤을 때는 수능에서 적어도 2과목이 2등급 아니면 높은 3등급이 나와야지 지원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0m 왕복 달리기 만점 기준이 낮기는 하지만 실제 대학에 가서 실기시험을 보면 만점이 잘 안 나옵니다. 네, 따라서 윗몸 일으키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높은 등급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매년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시큐리티 매니지먼트는 눈치 작전을 하는 대학입니다. 경쟁률로. 그러니까 보통은 시큐리티 매니지먼트가 스포츠과학보다는 입결이 낮은 편인데 재작년에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눈치 작전이 심할 것 같다라고 예측이 들고요. 용인대학교 체육이나 스포츠 레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수시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이 줄어들었고 실기 반영 비율이 올라가면서 네, 실기를 정말 잘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기존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더욱더 실기를 정말 잘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바뀌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기 변경입니다. 먼저 서울, 이거는 이제 수도권 전체를 살펴봤는데요. 삼육대학교 같은 경우가 서전트 점프를 폐지를 하고 사이드 스텝과 제자리 멀리뛰기와 유연성을 실기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실기 한 종목이 줄어들면서 실기 극간 점수가 약간 늘어났고요. 네, 실기 만점 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삼육대학교를 합격하고자 한다면 실기는 만점을 목표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가 원래 2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서전트 점프를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서전트 점프가 폐지가 되고 메디신볼 던지기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 상명대학교 서전트 점프는 높이가 정해져 있고 그 높이를 터치해야지 만점이 나오는 거라서 보통의 대학들의 자신의 신체 기준에 따른 높이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서 신체 조건의 유불리에 따라서 서전트 점프에 만점이 나오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전트 점프가 폐지가 되고 메디신볼 던지기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네, 메디신볼 던지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서의 각 기록들이 많이 그러니까 만점 기준이 올라가고 거기에서의 극한 점수가 커졌기 때문에 실기를 정말 잘 준비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도 가천대처럼 유연성이 큰 비중을 그러니까 유연성이 합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학 중에 하나였는데 그 유연성이 없어지고 기초실기 종목 1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도권 대학에서 메디신볼 던지기가 실기로 들어오는 대학들이 꽤 많이 있는데 아직 실기 배점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초 종목으로 넘어오고 신체 조건에 의해서 유불리가 나뉘는 유연성이 없어지면서 올해는 실기 변별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수학 필수 반영으로 성적이 떨어지겠고 그 다음에 실기 변별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기에 정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시 모집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명지대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 종목이 4종목에서 2종목으로 줄었고 이 명지대학교의 특이한 점은 보통의 대학들이 실기 배점표가 있어서 정량평가가 가능한 절대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에 비해서 명지대학교는 수험생 전체의 기준으로 놓고 봐서 거기에서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기 변별력이 상당히 높은 대학인데 실기 종목이 4종목에서 2종목으로 줄었고 실기 반영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이 극간 배점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기 변별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중에서 실기 변별력이 가장 높은 종목이 농구입니다. 그래서 농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농구에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2025학년도 사례별 준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약간은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내신과 수능, 그 다음에 실기를 통해서 4분면으로 좀 나눠봤고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신 등급이 높아지는 거고, 수능도 마찬가지로 0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수능 등급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에도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실기 변별력이 낮은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실기 변별력을 얘기를 할 때 내가 수시에서 지원을 하던 간에 정시에서 지원을 하던 간에 지원을 결정하고 그 원서 접수 기간 정도의 내 실기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 정도의 수준이면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을 지원해도 될 것 같다. 아니면 이 정도의 수준이면 실기 변별력이 좀 낮은 대학을 써야 될 것 같다. 이 정도의 수준이면 실기가 있는 대학에 지원하면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일단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을 보면 보통 일반적인 실기를 좀 써보려고 했었고요. 그중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나눠서 10m 왕복 달리기, 2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유연성, 메디신볼 던지기, 배근력으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록이면 원서 접수 기간 정도의 실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정도의 실기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을 지원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이 박스 위에 있는 실기 변별력 상이라고 하는 그 구역에 있는 대학은 이거보다 실기 능력이 더 좋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실기 수준이라면 실기 변별력이 약 중간 이하의 정도의 대학을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표시해 봤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10m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에도 각 대학들의 실기 배점표를 보면 거의 만점에서 하나, 두 개 정도 깎이는 수준일 것 같고요. 20m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만점인 대학들, 이 정도의 기록이면 만점인 대학들도 있고 아니면 만점에서 하나, 두 개 정도 깎이는 정도. 그 다음에 제자리 멀리뛰기 280 정도면은 꽤 만점인 대학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따라서는 3m까지 만점을 부여하는 대학에서는 약간 부족한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70개, 그 다음에 유연성 25cm, 메디신볼 던지기도 높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12m를 만점으로 두는 대학들도 있지만 남학생의 경우에 보통 11m를 만점으로 주는 대학들이 부산 경남권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실기를 잘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배근력도 남학생 기준 200kg 정도면은 실기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실기 기록이라면 나쁘지 않다, 상위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 변별력 중간 정도 되는 거면 원서 접수할 때쯤에 이 정도의 기록, 뭐 10m 왕복 달리기 남학생 기준 8초 9, 20m 14초 9, 제자리 멀리뛰기 260, 윗몸 일으키기 62개, 그 다음에 유연성 22야, 메디신볼 던지기 한 9m, 배근력 한 160kg 정도 되는 정도면 운동을 꾸준히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기록이기는 하지만 좋은 기록은 아니다.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거의 떨어질 정도의 기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기 변별력 하에 가까운 기록은 꾸준히 운동을 했지만 적어도 한 반년, 1년 정도 운동을 했지만 이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기가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을 정말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기록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놓고 봤을 때 내신이 좋은데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실기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내신 등급이 낮아도 수시 실기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꽤 있고요. 반면에 내 실기 수준이 굉장히 중간 이하 정도로 낮다라고 한다면 수시 비실기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마찬가지로 정시로 넘어가서 수능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내 실기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정시 실기 전형을 지원하면 되는데 수시 실기 전형하고의 박스 크기가 약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실기 중간 이하에서는 거의 떨어진다고 보면 되지만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에 따라서 그리고 수능과 실기의 반영 비율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만점 기준 배점표에 따라서 실기 수준이 중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보다는 실기 전형의 박스가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실기가 낮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이다, 중간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정시 비실기 전형을 지원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4분면으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체육대학의 실기를 준비를 한다면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많이 하는 질문이 전공 뭐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체육대학의 실기는 대부분 기초실기입니다. 전공실기가 있는 대학은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와 수원대 정도, 이 두 개의 대학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수원대 같은 경우도 기초 종목과 전공을 따로 분류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기초 종목에 지원을 한다면 전공을 하는 것은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능실기, 뭐 구기에서 농구축구 배구라든지 육상에서 허들이나 높이뛰기라든지 체조에서 핸드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임용고사를 보는 체육교육과에서 많이 실시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초실기 종목을 준비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실기 변별력을 나누는 그 기준도 거의 기초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 종목 위주로 준비를 하면 되고, 이 종목을 준비하는 것은 반복 훈련과 기술 습득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적어도 1년 이상의 실기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만점은 안 나올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합격 가능한 실기 수준까지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체육대학 합격까지 가는 길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울산대학, 이제 실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실기만 잘하면 무조건 대학에 합격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울산대학교 스포츠과학이 수시에서 학생부 40%와 실기 60%로 선발을 합니다. 근데 그 학생부 40%를 내신 등급에 따라서 환산 점수를 이렇게 쭉 내보면 400점 만점에서 이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이제 출결 40점이 합쳐져서 더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 핸드볼 공 던지기, 제자리 멀리뛰기, 제트런이 200점씩 해서 600점 만점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핸드볼 공 던지기가 메디신볼 던지기로 올해부터 변경이 되게 됩니다. 울산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과를 보게 되면 합격자 평균 등급이 5등급입니다. 그래서 한 386점 정도가 되겠고요. 출결 40점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최저 점수가 6.5등급 340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의 실기 기록의 최고는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 한 5개 정도 깎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5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5감이라고 하는 것은 핸드볼 공 던지기에서 2감, 그러니까 39m를 던지면 41m 이상이 만점이, 남학생 기준 만점이기 때문에 40m, 39m에서 2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자리 멀리뛰기 280이 만점인데 276을 뛰면 1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제트런도 13초 99가 A인데 내가 14초 2를 뛰었다라고 하면 2감이 돼서 이게 5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5감이 평균이고 최저가 한 9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 최저가 9감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실기가 만점이다라고 하면 내신 등급이 6.5등급보다 더 안 좋아도 이론상으로는 합격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내가 실기가 어중간하다라고 했을 때 내 내신과 실기를 합쳐서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대학마다 달라진다. 무조건 내신을 포기하고 실기만 잘했을 때 갈 수 없는 대학들이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모집 요강에서 그거를 실기 변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면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실기 반영 비율이죠. 동아대 같은 경우가 내신 40에 실기 60%를 반영하고, 대구가톨릭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가 내신 20에 실기 80%를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동아대학교보다 대구가톨릭대가 실기 변별력이 이 실기 반영 비율만 놓고 봤을 때는 실기 변별력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두 개 대학 다 메디신볼 던지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기 만점 기준을 보게 된다면 왼쪽이 대구가톨릭대학교고 오른쪽이 동아대학교입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각 종목당 200점 만점에서 800점 만점이 되겠고요.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5m 왕복 달리기와 메디신볼 던지기가 각각 300점 만점에서 600점 만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메디신볼 던지기를 보게 되면 대구가톨릭대는 10m가 만점이거든요. 근데 동아대학교에 가서 10m면 50점이 깎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점수가 깎이게 돼서 내신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실기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각 대학교별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반영 비율만 놓고 봤을 때는 대구가톨릭대가 동아대보다 훨씬 더 실기 변별력이 높을 것 같지만,
이렇게 실기 배점표까지 놓고 봤을 때는 동아대학교가 대구가톨릭대보다는 실기 변별력이 더 높은 대학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기 배점표, 그러니까 반영 비율, 그 다음에 실기 배점표까지 놓고 봤을 때도 그 대학이 실기 변별력이 높냐 낮냐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실기 급간 기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 멀뛰기 만점이 290cm입니다. 상당히 높은 기록이고요. 근데 만점에서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기록이 3cm씩 깎이거든요. 3cm라는 게 정말 아주 미세한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서 실기가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제자리 멀리뛰기가 295cm가 만점이라서 왼쪽에 있는 대학보다는 더 만점 기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는 대학이 3cm 간격으로 등급이 떨어진다면 오른쪽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7cm 간격으로 실기 기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오른쪽에 있는 대학이 왼쪽에 있는 대학보다 실기 변별력이 더 높을 것 같지만 급간 기록이 떨어지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왼쪽에 있는 대학이 오른쪽에 있는 대학보다 실기 변별력이 훨씬 더 있고요. 왼쪽에 있는 대학이 경성대학교 스포츠건강, 오른쪽에 있는 대학이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입니다. 경성대학교 수거원에서 괄호에서 3-45라고 표시했고 경남대학교가 7-2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내신 등급간 점수가 3점이고요. 경성대학교 같은 경우 내신 10%밖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면 실기 이렇게 290에서 287로 떨어지면서 실기 점수가 45점이 깎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경성대학교는 내신 변별력이 거의 없는 대학이죠. 그래서 실기 변별력이 극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간 점수가 7점이고요. 반면에 실기 하나 1감 할 때마다 2점씩 감소가 되기 때문에 내신 변별력이 실기 변별력보다는 좀 더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대학을 놓고 봤을 때는 경성대학교가 실기 변별력이 좀 더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과 실기 급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왼쪽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떨어지면서 1점씩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4점밖에 나지 않고요. 반면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1감이 될 때마다 1점씩 깎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떨어지면서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한 15점 정도, 그 다음에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가 또 마찬가지로 한 10점 정도, 10점 이상이 차이가 나는 반면에 실기 급가는 4점씩 차이가 나는 대학입니다. 어떤 대학이냐면 왼쪽에 있는 대학은 부산대학교 체육교육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대학은 한국해양대 해양스포츠입니다. 보면 부산대는 내신 40에 실기 60이고 한국해양대는 내신 60에 실기 40%인 대학이기는 하지만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 변별력이 등급간 점수 차이가 0.4점인데에 비해서 실기는 1점씩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실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내신에서 1단계를 통과해야지 2단계 실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 변별력이 더 있기는 하지만 1단계 합격할 수 있는 내신 그룹이 져 있기 때문에 내신 변별력보다는 실기 변별력이 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한국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변별력보다는 내신 변별력이 좀 더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신 등급이 낮은 6등급대에서 합격이 나오기 어려운 대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놓고 봤을 때 실기, 부산 경상권에 있는 대학에 실기 있는 대학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대구가톨릭대 체육교육과는 실기 변별력이 거의 중2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봤던 경성대학교가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다. 마찬가지로 계명대학교 사체나 계명대 체육이 실기 변별력이 극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동아대도 마찬가지로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인데 이 박스가 보게 되면 대구가톨릭대 체육교육과가 2등급에서 3등급 초반까지 주로 합격하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박스가 내신 1, 3, 5, 7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3등급에 걸쳐져 있는 대학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부경대나 영남대나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배수로 걸러서 2단계의 실기를 볼 수 있는 대학이라서 이렇게 색을 좀 달리 칠해봤고요. 경남대 체교나 부산대 체교처럼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로 표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실기 잘하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 잘하는 기준보다 더 잘해야지 합격 가능한 대학이 위에 있는 창원대 이상의 대학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명대나 동서대나 울산대, 동의대, 그다음에 경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 잘하는 기준 정도만 돼도 그 합격 가능한 내신 등급대에 걸쳐 있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경성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7등급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내신 등급이 무의미하고 실기를 무조건 만점에 누가 내신 높냐 낮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내신 등급이 낮은 것에 표시를 해봤고, 그 다음에 실기 변별력이 올라가는 대학일수록 이렇게 내신 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 변별력이 약간 낮은 대학에서 합격할 수 있는 실기 수준에서는 내신 등급이 높은 대학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마찬가지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실기, 수시에서 실기를 보는 대학들로 한정 지어놓고 보자면 거의 대부분이 1, 2등급, 3등급 초반까지에 몰려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대학이 실기 수준이 높냐, 실기 변별력이 높냐, 낮냐에 대한 구분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용인대, 특채나 스레, 올해 체육 마찬가지로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대학, 그 다음에 한체대 중에서는 사회체육학과가 실기 변별력이 제일 높은 대학, 그 다음에 가천대 체육학과 같은 경우가 내신 등급이 낮지만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서 지원 가능한 레인지가 좀 넓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양대학교 에리카의 스포츠과학부가 이렇게 7등급대에도 표시한 이유가 한양대학교 에리카 스포츠과학부는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실기 100% 전형입니다. 따라서 내신이 무의미해서 이렇게 실기 변별력이 극강이다라고 표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나 이런 대학들도 실기 중간 정도에서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수시를 놓고 보자면 부산 경상권이나 수도권 다 놓고 봤을 때 대구 가톨릭대를 제외하고는 실기 변별력이, 그러니까 실기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거의 불합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시는 실기 변별력이 내신 변별력보다 좀 더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체대나 인천대 체교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배수로 뽑아서 2단계 실기를 보기 때문에 일정 등급이 되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경성대부터 부산대 체육교육과까지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 실기 종목, 내신 평균, 내신과 실기 급간당 점수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게 되면 내신보다 실기 변별력이 높은 이 내신 슬러시 실기라고 표시한 부분은 내신보다 실기 변별력이 좀 더 높은 대학이고요. 그 대학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낮은 내신 등급에서도, 그러니까 평균, 내신 평균과 최저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의 이 갭이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신 등급간 점수가 크고 실기 등급간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도 내신이 실기 급간 점수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합격자의 내신 레인지가 여기 위에 보면 동서대처럼 이렇게 2등급 이상 차이가, 2등급, 3등급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남대나 부산대의 대학 명칭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수도권도 보자면 많은 대학이, 한양대학교 에리카 한체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고, 여기 이제 서울로 오면 한체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배수를 걸러서 2단계의 실기를 보기 때문에 내신 등급간 점수 차이가 10점입니다. 반면에 실기는 5점에서 3점 정도로 실기 등급간 점수 차이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1단계 안에서 중간 이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내신 변별력보다는 실기 변별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반면에 용인대, 인천대,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변별력보다 실기 변별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내가 내신 등급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실기를 정말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소신껏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학생을 보면서 수시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 학생입니다. 내신이 2.5등급이고
10m 왕복 달리기 8초 8 아까 이제 평균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제자리 뛰기 270이면 평균보다는 약간 잘하지만 약간 아쉬운 정도. 메디신 볼 던지기 9.8m 정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못하는 것도 아닌 유연성 30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기록이고요. 배근력 170 중상, 윗몸 일으키기 65개 정도 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국어 5, 수학 4, 영어 4, 탐구 5등급 정도 나오는 거라서 내신이 무조건 좋은 학생이거든요. 네. 반면에 B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낮습니다. 6.3등급이고 모의고사도 6등급, 5등급, 7등급, 5등급으로 굉장히 낮은 학생으로서 하지만 실기를 정말 잘하는 학생이죠. 네, 10m 8초 정말 최상이고요. 제자리 뛰기 300 정말 뭐 나무랄 데가 없고요. 메디신 볼 던지기 12m 이상 뭐 거의 만점. 그다음에 유연성이 굉장히 좋지 않은 배근력 225 굉장히 좋은 기록, 윗몸 일으키기 72개 거의 실기 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실기 수준을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 두 학생 다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수시로 가는 게 맞지만 그러면 어느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될 거냐를 놓고 봤을 때 가천대학교 걸로 내신을 돌려보면 A학생이 300점 만점에 297.57, B학생이 276점으로 A학생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실기를 놓고 보자면 A학생은 심리, 재멀, 메디신, 배근력에서 총 감수가 굉장히 많고요. B학생은 올 만점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총점이 A학생은 내신과 실기 다 합쳐서 717점, B학생은 976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A학생은 불합격이 되고 B학생은 거의 끄트머리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따라서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 A학생이 내신이 높다고 해서 지원하면 정말 안 되는 대학이죠. 반면에 경기대학교 걸로 돌려보자면 경기대학교 내신 40에 실기 60입니다. 이게 2023학년도 기준으로 돌렸고요. 2024학년도로 놓고 보면 1단계에서 배수를 걸려서 2단계를 보기 때문에 B학생은 무조건 1단계에서 떨어집니다. 네. 1단계의 2023학년도에 일괄합산 전형으로 놓고 봤을 때 A학생은 39.28점이 나오고 B학생은 40점 만점에 32.44점이 나오게 됩니다. 실기,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이 실기 변별력이 막 높은 대학이 아니라서 이 8초 8 정도 뛴다면 20m 왕복 달리기 한 1감에서 2감 정도 나오게 되겠고요. 제자리 멀뛰기 270이면 1감, 메디신 볼 던지기 9.8m면 만점입니다. 경기대학교 기준으로. B학생은 당연히 만점이죠. 하지만 두 학생의 총점을 놓고 보면 A학생은 98.48점이 나오고 B학생은 92.44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학생은 합격이 되고 B학생은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각 학교의 지원 가능한 레인지, 내신 등급 레인지와 그 대학교의 실기 만점 기준, 실기 극간 점수를 토탈로 놓고 보고 어느 대학이 나에게 좀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기 전형의 지원 전략은 먼저 본인의 실기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까 봤듯이 실기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놓고 봤을 때 수시에서는 웬만한 대학은 실기 상위권 이상의 기록이 나와야지 합격을 하게 되겠고요. 거기에서 나는 실기 상위권이다 라고 한다면 실기 종목과 실기 배점을 봐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아까 봤듯이 B학생이 좌전굴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학생은 아무리 다른 실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유연성이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하면 무조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기 종목과 배점을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대학별 총점 계산을 해야 됩니다. 대학별 총점 계산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학원에서,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면 학교 선생님께서 총점 계산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 총점 계산을 통해서 내가 지원 가능한지 아닌지를 꼭 물어봐야 됩니다. 대학에 따라서, 학원에 따라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패턴들도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가 못하는 종목이 있는 대학에 같이 따라가서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봤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제가 이 종목의 실기를 잘 못하는데 그 대학에 지원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못하는데 제가 실기를 다 합쳐서 몇 감 정도 해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학원이나 학교에 되물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서 접수를 할 때쯤 되면 실기 일정까지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 수시 모집은 이렇게 주말에 시험 보는 대학들이 많아서 하루에 몇 개 대학이 겹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이거 따라서 근데 논술처럼 오전에 이 대학 보고 오후에 이 대학 보고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이 겹치는 대학들이 있으면 그 대학들에서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하는 게 가장 합격 확률이 높냐라는 걸 놓고 이렇게 지원 여부를 따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실기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실기 전형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교과 종합을 지원해야 되는데 위에 노란색 계열로 표시된 게 교과 전형이고요. 밑에 파란색 계열로 표시된 게 종합 전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부경대, 영남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나머지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2개 이상의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신라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동서대학교처럼 그러니까 면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을 했을 때는 면접이 있는 것은 옅은 노란색, 그 다음에 면접이 없는 교과 100% 전형은 짙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같은 대학에서 면접이 있는 전형이 면접이 없는 전형보다 합격자 내신 등급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보통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얘기를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등급이 좋은 애들이 학교생활 열심히 해서 가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지만 이 표에서 보듯이 5등급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하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신 등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1학년 때부터 진로가 확고하고 각 창체에서 진로에 대한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교과에서 창체에서 했던 활동들을 교과 이론 지식으로 다시 해석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교과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아대학교처럼 학교생활 우수, 잠재능력 우수자 이렇게 두 가지의 전형으로 분리해서 선발하는데 잠재능력 우수자는 1단계에서 배수로 뽑아서 2단계 면접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는 서류 100%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면접형과 서류형을 놓고 봤을 때 면접형이 서류형보다 입결이 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신 성적이 우수한데 면접이 어렵거나 아니면 진로 관련된 활동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면 서류 100% 전형으로 난 진로 관련된 활동들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신 성적이 부족하다면 면접형으로 지원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서울 수도권에서도 보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합격하는 대학들의 내신 성적대가 3등급 이상 4등급까지의 높은 내신을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 전형은 거의 대부분이 수능 최저가 걸려 있고 종합 전형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가 수능 최저를 걸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교과 전형 부산 경남권의 교과 전형의 최근 3년치 입결과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을 표시를 해봤고요. 최근 3년치를 보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입결이 떨어지는 대학들의 노란색을 칠했습니다. 보게 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교과 전형의 입결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서울 수도권의 대학에서는 떨어지기는 하지만 오히려 올라가는 대학들도 있었다 아니면 유지가 되는 대학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의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2등급대에서 합격선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을 놓고 보자면 내가 서울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혹은 이 부산 경남권에서 그래도 인지도 있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 수능 공부를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로 이 대학이 이 정도로 성적이 높았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학들의 내신 반영 방법이 전과목 전교과를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하거나 잘할 수 있는 과목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국영수사과 내신 등급보다 더 높은 내신 등급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신 등급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학년 올라가면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 진로 선택 과목 A는 1등급이고요. B는 보통 3등급, C는 5등급 혹은 1, 2, 4등급으로 표시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은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과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80점 이상이면 A가 나오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됩니다. 따라서 3학년 진로 선택 과목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요. 실기 준비가 안 되거나 부상에 의해서 실기 준비를 할 수 없다면 지역을 넓게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표시된 대학들이 2024학년도 기준으로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었고 거기에서 빨간색으로 색을 칠한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대학들입니다. 따라서 이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냥 묻지마 지원을 하지 말고 내가 대학을 졸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진로 고민을 하면서 학과 결정을 대학이나 학과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학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 목표나 교육과정이나 졸업 후 진로 같은 것을 보면서 지원 여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이제 부산 경남권의 종합전형인데요. 보면은 2등급부터 이렇게 쭉 7등급, 6등급, 7등급 때까지도 합격선이 나오고 있고 서울 수도권은 이렇게 거의 1등급에서 3등급 때까지 합격선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네, 종합전형의 입결이 아까 해를 거듭할수록 내신 입결이 좀 떨어지고 있으면 노란색으로 박스 표시를 했다라고 했는데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입결이 조금씩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 뭐 창체, 교과, 그다음에 교과 세특,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밖에 거의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내신 등급이 학교에 한 학년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내신 등급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신 등급이 못 나오는 것이 내가 정말 공부를 안 해서 못해서 내신 등급이 못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학교의 상황에 의해서 내신 등급이 과목 선택이나 학생 수에 의해서 내신 등급이 못 나오는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고 내가 내신 등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입결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외대나 아까 동아대처럼 면접형과 서류형을 놓고 봤을 때 면접형보다 서류형에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는 입결이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나의 특성이 진로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나 인지 아니면 내 내신 등급이 우수한 건지에 따라서 면접형과 서류형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결이 떨어지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작년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합격한 학생의 이렇게 이제 생기부를 이렇게 캡처를 좀 해봤는데요. 보게 되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동아리 활동 그러면 체육대학이니까 뭐 농구부, 배구부, 축구부 이런 거 얘기하겠지만 거기에서 운동 정말 열심히 하는 애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자면 동아리 농구반을 하기는 했습니다. 농구부 차장으로서 농구에 대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성실하게 참여했다라고 하는 인성과 관련된 내용 부분도 써져 있기도 하고요. 농구와 관련한 영상을 찾아 친구에게 공유하기 활동, 그러니까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기 활동에서 코비 브라이언트로부터 성장을 배우다 맘마 메날리티 영상을 소개하면서 마이클 조던의 퍼펙트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의 긍정적 요소들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활동들, 그다음에 자율활동에서 1인 1프로젝트 시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소재로 여성 스포츠 정책에 대해서 미국 타이틀 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식 교육 시간에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찾아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식 변화, 그 다음에 패럴림픽 그걸 토대로 이제 학생들에게 패럴림픽 관심도를 높이고 싶어서 실제로 골볼 보치아 실제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활동들을 해봤고요. 그러면 창업 프로젝트 활동에서 스포츠리그 사무국, 그 다음에 학교 자율교육 과정에서 1학년 때 했던 기울어진 운동장 여성 스포츠를 토대로 3학년 때 학교 자율교육 과정에서 여성 스포츠 참여 실태에 관해서 조사해보는 이런 학년을 거듭될수록 이렇게 활동의 심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서 놓고 보자면 중국 문화 시간에 이 관시 문화에 대해서 중국의 스포츠와 관시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활동을 해보는, 그
그 다음에 체육탐구, 체대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체육탐구를 들으면서 운동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해야지 더 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이런 활동들을 토대로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운동을 잘하는 것이 아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것이 단순히 내신 등급만 잘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내신 한 3.0, 2.9에서 3.0 정도 되는 학생이었는데 경희대학교 1단계, 한국외대 최종 합격, 그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합격한 학생이었습니다. 국민대학교 1단계 합격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놓고 봤을 때 내신도 어느 정도 올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거기에서의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탐구,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그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교과 내용을 어떻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지를 토대로 이렇게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나와 봤고요. 수록해 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은 아까 봤던 그 내신 등급 레인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학업 역량이 지원할 대학의 수준이 되는가를 한번 놓고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다만 성균관대학교나 한양대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서도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 보통의 합격자 내신 등급 그 레인지에 들어갔다고 해서 2등급, 3등급 대에서 일반고에서 합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합격자 평균 50% 정도 성적대 혹은 그 높은 성적대에 내가 들어갔는가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대학의 네임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지원할 대학을 찾기보다는 내가 대학에서 뭘 공부하고 졸업해서 어떤 걸 하고 싶은가에 따른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학과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3학년 때는 많은 비교과 활동보다는 학업적인 역량을 성취 기준이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성취 기준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도 심화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활동 자체가 이런 깊이가 있는 활동으로 점점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깊이 있는 활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지금 언급하지 않는 게 논술인데 아까 모집인원에서도 봤듯이 논술은 굉장히 적은 인원이고 논술을 선발하는 대학이 이렇게 4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논술 전형의 지원은 전부 다 이 4개 대학이 수능 최저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논술을 수능 이후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시 위주로 준비를 하는데 수시에서 6장의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이 논술도 한번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시입니다. 마찬가지로 4분면으로 정리를 했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수능 등급이 높은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0의 포인트로 갈수록 수능 성적이 낮은 건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수시하고는 다르게 실기가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중하위권에서도 경북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 평균보다 더 낮아도 실기 하위권이라도 합격을 할 수가 있는 대학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시하고는 약간 다르다. 수시는 실기가 합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정시에서는 수능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동아대나 경성대처럼 수능보다는 실기의 변별력이 훨씬 더 높은 대학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1등급부터 6등급 때까지도 합격선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제 실기 변별력이 높은 건대나 세종대나 국민대, 명지대, 동국대, 숭실대 이런 대학들은 실기 평균보다는 더 높은 기록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실기 평균 정도의 성적대에서도 합격 가능한 대학들이 있다. 다만 서울대부터 연고대까지는 실기 변별력도 있어야 되지만 수능이 일정 등급 이상 나오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시립대나 과기대처럼 회색으로 칠해진 대학들은 1단계 배수를 통과해서 2단계 실기가 주어지는 대학입니다. 여기 서울대 체육교육과도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부산 경상권의 정시의 전형 방법과 수능 방법과 입학 결과를 2년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2023에 비해서 2024의 입결이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적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수능 성적이 좀 부족해도 지원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울권도 입결이 약간 떨어지는 대학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서울 이렇게 3, 4등급대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기 변별력이 극강인데 수능 성적이 낮아도 합격이 가능하고요. 반면에 수능 성적이 높아도 실기를 못하면 불합격할 수도 있는, 하지만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은 한 4등급대에서 영어 3등급에 국어 4등급대에서 합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50에 영어 3등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어 4에 영어 3 정도에서 합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이렇게 성적대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수시에서의 지원 전략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정시 지원 전략은 하나만 바뀌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내가 그 대학에 지원을 하려고 했을 때 지원 가능한 수능 성적이 나왔느냐 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 나머지는 수시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내신 성적, 수능 성적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수능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수능을 못 봤다고 정시를 포기하지 말고 내가 수능 공부를 수능 보는 날까지 끝까지 공부했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 내가 한 과목이라도 혹은 한두 과목이라도 못하더라도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여기 전체에서 수능에서 과목 선택을 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은 픽스가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국수 영탐 중에 택3, 국수 영 중에 택이 탐구 하나, 국수 영탐 중에 택이, 이런 대학들로 선발하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적으로 몇 과목이라도 수능 성적이 잘 나온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 보통 대학이 3개 영역을 반영하는데 탐구 30% 이상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어와 거의 동비율로 탐구를 반영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어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리기가 쉽냐, 탐구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리기가 쉽냐라고 한다면 탐구 거의 대부분 10이면 100이면 99가 탐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탐구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국어, 영어, 국어, 수학에서 성적을 올리기보다는 탐구에서 성적을 올리는 게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작년에 이 학생이 있었습니다. 국어 3등급이 나왔고 수학 1등급이 나왔고 영어 2등급이 나왔고 탐구가 3, 4등급이 나왔습니다. 이 학생이 연대를 지원해야 되느냐 고대를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이 학생의 실기 수준을 보게 되면 연세대는 25m 왕복 달리기, 메디신 볼 던지기, 제자리 멀리뛰기를 시험 보고요. 고대는 농구, 높이뛰기, 지그재그러는 시험 보는데 제가 이 고민을 한참 했을 때의 이 두 학교의 실기 기록이었습니다. 두 학교의 실기 기록이 별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두 대학 다 약간 부족한, 합격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실기 기록이기는 했지만 실제 점수를 비교해 보면 연대 걸로 환산을 해보면 이 친구가 587점이 나왔고 고대 걸로 했을 때 440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연대는 영어가 비율로 작용하게 되고요. 고대는 감점으로 작용하게 되고, 연대는 탐구가 100점이 반영되는데 고대는 160점이 반영하게 됩니다. 국어, 수학이 똑같이 반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친구는 영어를 잘했고 탐구를 못했기 때문에 연대가 고대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었고, 실제 전년도에 합격한 학생들의 고대는 447점, 연대는 592점이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이것에 의해서 연대를 실제로 지원을 했었고요. 연대가 실기가 10%밖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실기 변별력이 나름 있는 대학입니다. 특히나 메디신 볼 던지기 같은 경우에 11.5m가 만점인데 이 메디신 볼 던지기의 실기 변별력이 상당히 높은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연대를 지원을 했고 25m 옹달리기 17초 8, 메디신 볼 던지기 11m, 그다음에 제자리 멀리뛰기 271 뛰어서 실기 총 100점 중에 89점을 해서 면접 점수가 포함이 되지 않은 675.93점으로 최초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이것처럼 탐구를 잘했을 때와 못했을 때 지원할 대학이 비슷한 대학에서 또 나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대학에 지원하는 탐구 반영 비율이 높거나 혹은 내가 그중에서 탐구를 못했다거나 혹은 국어, 수학, 영어가 낮은데 탐구를 잘해서 탐구 반영 비율이 30% 이상 대학에 지원할 수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탐구 2과목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탐구 1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경상권에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두 개 다 4등급이 나와서 평균 4등급인 것과 하나는 2등급, 하나는 6등급이 나와서 평균 4등급인 것과를 놓고 봤을 때 탐구 한 과목이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4등급과 2등급으로 겨루어집니다. 그렇다면 2등급이 하나 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탐구 하나부터 먼저 완벽하게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최대 입시생에게 실기란 무엇이냐를 얘기를 해본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험생의 실기 기록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체 조건도 좋아지고 있고 학원에서 수험생들을 가르치는 티칭 스킬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실기 기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기만 가지고 갈 수 있지는 않죠. 그리고 예전에는 수시는 고3 학생들끼리의 싸움이었고 정시가 졸업생들과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수시, 정시 모두 다 졸업생들과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결국 실기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고 공부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닌 공부랑 실기가 균형을 이룰 때 최상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적어도 실기는 내가 주력으로 삼는 전형이 수시냐 정시냐에 따라서 수시라면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정시라면 적어도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체육 관련 진로는 저는 크게 플레이어와 헬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레이어는 아까 특기자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어려서부터 학생운동선수로 등록을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인 반면에 헬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레이어들이 그라운드에 쓰러졌을 때 다시 필드로 복귀하거나 치료를 해주는 트레이너, 재활적인 분야가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끔 혹은 체육을 좋아하는 저나 아니면 체육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체육에 더욱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마케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야, 아니면 행정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한체육회나 각 시도체육회 협회에서 일하는 분야가 하나 있겠고요. 아니면 연구를 하는 분야, 연구원이 있게 됩니다. 전체적인 파이는 플레이어보다는 헬퍼가 훨씬 더 많고요.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는 데가 스포츠잡 알리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스포츠잡 알리오에 들어가 보면 실제 그 분야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서면으로도 되어 있고 영상으로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꼼꼼히 좀 살펴보시면 어떤 걸 준비해서 여기에 있고 거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비체육과 출신이고 체육과 출신이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전국에 200개가 넘는 대학 중에 최대가 있는 대학이 한 140개 정도 됩니다. 그거를 학과 명칭만 이렇게 쭉 분리하면 60개 이상인데 그걸 저는 크게 4가지로 분리를 해봤습니다. 사범대학, 일반체육, 인문체육, 자연체육 이 4가지로 분류를 해봤고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 네임보다는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진로가 사범대학이냐 아니면 체육과 전반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인문체육은 마케팅이나 이런 에이전트, 경영 이런 쪽을 주로 인문체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연체육은 트레이너라고 얘기를 재활 쪽, 스포츠 의학 쪽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교육과를 가야 되는데 체육교육과 갈 성적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체육교육과를 못 갔을 때 교직일과 그럼 체육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들이 있기는 하지만 교원 감축에 의해서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임용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언제부터 변환이 된다라는 게 202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아직 발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간색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거고요. 파란색은 실기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에리카나 목포대나 동아대 동의대에는 2개의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한 건 수시에서 일반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성공적으로 최대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신과 수능이 별개가 아니라 내신이 기초를 쌓고 수능이 그거를 적용, 응용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공부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내 걸로 소화시키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많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운동은 운동 시간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족해서 헬스장을 간다거나 그러기보다는 학교나 학원에서 운동하는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요령 피우지 않고 열심히 운동한다면 분명히 기록은 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느 하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능이면 수능, 내신이면 내신, 그 다음에 실기에서도 나는 유연성이 안 좋으니까 자전거를 뭐 안 해, 윗몸 이렇게 허리 아파서 안 해, 그러기보다는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아무쪼록 지금 3학년 이 강의를 보고 있는 3학년 학생들은 올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1, 2학년 학생들은 앞으로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